엄마, 여기 제 이름이에요. 한설이는 눈을 떴다. 꿈이었다. 우진이는 5년 전에 죽었다. 컨테이너 창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간판을 세우고 있었다. 우진길 시민센터. 설이는 얼어붙었다. 저게 뭐지? 왜 저기 우진이 이름이? 밖으로 나가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민도현. 12년 전 이혼한 남편이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이 막바지에 이른 2월의 어느 날 강변도로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임시 주거촌 입구에 세워진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다. 세림도시그룹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다. 민도현은 검은색 코트깃을 여미며 차에서 내렸다. 38살의 그는 세림도시그룹 부사장이었다. 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 오늘은 회사의 사회공헌팀이 준비한 행사에 참석하는 날이었다. 부사장님,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젊은 직원이 안내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다. 임시 주거촌 한쪽에 천막이 쳐져 있었다. 그 앞에 카메라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들, 아이를 업은 젊은 엄마들, 지친 얼굴의 남자들이 보였다. 도연은 카메라 앞에 섰다. 손에 쥔 종이에는 사회공헌팀이 써준 말이 적혀 있었다. 그는 종이를 보며 천천히 말했다. 세림도시그룹은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 준비한 연탄과 생필품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박수 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연탄 한 장을 들어 올렸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 직원들이 연탄과 쌀, 라면, 상자를 나르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한 분이 연탄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도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악수를 건넸다. 할머니의 손이 거칠고 차가웠다. 카메라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찍었다. 행사는 30분 만에 끝났다. 기자들이 떠나고 직원들이 천막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도연은 차로 돌아가려다 발걸음을 멈췄다. 행사구역 밖 가림막 너머로 사람들이 더 있었다. 카메라가 닿지 않는 곳에 더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도연은 그쪽으로 걸어갔다. 비닐 천막과 낡은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있었다. 좁은 길 사이로 빨래줄이 걸려 있었다. 아이들이 흙바닥에서 놀고 있었다. 그때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여자는 컨테이너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런데 오른쪽 바지 끝이 이상했다. 바지 밑으로 의족이 보였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도연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는 그 여자를 알았다. 아니, 알고 있었다. 12년 전까지는 한설인, 그의 전 아내였다.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설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가 서 있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다. 아니,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 같았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예전보다 훨씬 마르고 창백해 보였다. 도연은 다가가려 했다. 한 발을 내디뎠다. 그런데 그 순간 설인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다. 1초, 아니 2초쯤. 설인의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놀람도 반가움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낯선 사람을 보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시선을 돌렸다. 도연은 입을 열려다 닫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12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이혼 후 설이는 연락을 끊었다. 도연도 찾지 않았다. 아니, 찾을 용기가 없었다.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왜 의족을 하고 있는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질문들이 머릿속을 채웠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없었다. 부사장님, 뒤에서 직원이 불렀다. 도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여전히 설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설인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손에 든 것은 낡은 수첩 같았다.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부사장님, 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원이 가까이 다가왔다. 도연은 마지못해 고개를 돌렸다. 한 번 더 설인을 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직원이 지켜보고 있었다. 카메라도 아직 몇 대 남아 있었다. 도연은 발걸음을 돌렸다. 차로 돌아가는 길, 그의 머릿속에는 설인의 모습만 남았다. 의족을 한 다리, 창백한 얼굴, 텅 빈 눈빛. 차 안에 앉았지만 창밖만 바라보았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겨울 끝에 강물은 탁하고 어두웠다. 기사가 시동을 걸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다. 도연은 뒤를 돌아보았다. 임시주거촌이 점점 멀어졌다. 현수막이 여전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세림도시그룹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따뜻한 겨울이라니. 저 안에는 차가운 겨울만 있었다. 설인의 겨울도 그곳에 있었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서가 일정을 설명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후 회의도 저녁 약속도 모두 의미 없게 느껴져. 사무실에 도착했다. 넓은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빌딩들이 보였다. 세림도시그룹이 지은 건물들도 여럿 있었다. 저 빌딩들 아래 어딘가에 설인이 있었다. 의족을 하고 컨테이너에 살면서. 도연은 의자에 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췄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 무엇을 알아야 할까?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도연과 설인이 웃고 있었다. 그때는 행복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다. 결혼 3년 만에 이혼했다. 이유는 많았다. 도연은 회사 일에 바빴고 설이는 외로웠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 싸움이 잦아졌다. 결국 설인이 먼저 이혼을 말했고 도연은 막지 않았다. 그 후 12년. 도연은 회사에서 승진했고 부사장이 되었다. 결혼은 하지 않았다. 가끔 설인을 떠올렸지만 찾지 않았다.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 설인의 전화번호는 바뀌었고 주소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 그곳에서 그녀를 봤다. 도연은 컴퓨터를 켰다. 사회공헌팀에 전화를 걸었다. 오늘 행사 장소 정확한 주소 좀 보내주세요. 네, 부사장님.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몇 분 후 메일이 왔다. 도연은 주소를 확인했다. 강변 임시주거촌. 재개발 예정구역. 5년 전 화재 사고가 있었던 곳. 화재 사고. 도연은 검색창에 그 지역 이름을 쳤다. 기사들이 나왔다. 강변 임시주거촌 화재. 1명 사망. 노후 건물 화재. 아동 1명 숨져. 재개발 지연구역 또 참사. 도연은 기사를 하나하나 읽었다. 5년 전 겨울 그곳에서 불이 났다. 좁은 건물에 세입자들이 살고 있었다. 밤에 불이 나서 한 아이가 숨졌다. 어머니는 아이를 구하려다 다쳤다.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도연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 다리 부상? 그게 설인이었을까? 그렇다면 아이는. 도연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화면을 껐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창밖을 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세림도 시그룹의 간판도 밝게 빛났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코트를 입고 사무실을 나섰다. 비서가 물었다. 어디 가십니까? 잠깐 나갔다 올게요. 대답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1층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갔다.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운전만 했다. 강변도로를 따라 달렸다. 바람이 차창을 때렸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참을 달린 후 도연은 차를 세웠다. 강변공원이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 도연은 차에서 내려 강가로 걸어갔다.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다. 12년 전 설인과 여기 왔었다. 데이트할 때 둘이 손을 잡고 걸었다. 설인이 웃었다. 그때는 모든 게 좋았다. 이제 그녀는 임시 주거촌에 살고 있었다. 의족을 하고 있었다. 아이를 잃었을지도 몰랐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화면만 바라보았다. 바람이 더 차갑게 불었다. 도연은 코트깃을 다시 여몄다. 강물 위로 달빛이 흔들렸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엔 카메라 없이, 직원들 없이, 혼자서 설인에게 물어봐야 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곳에 있는지,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해야 했다. 너무 늦었지만 한설이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컨테이너 안은 어둡고 추웠다. 전기 난로를 켰지만 금방 따뜻해지지 않았다. 이불을 둘둘 말아 구석에 넣고 작은 싱크대에서 세수를 했다. 찬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들었다. 거울을 보지 않았다. 볼 필요가 없었다. 거울 속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었다. 마른 얼굴, 깊어진 주름, 생기 없는 눈. 39살이지만 훨씬 더 늙어 보였다. 옷을 입었다. 낡은 청바지와 두꺼운 스웨터. 그 위에 코트를 걸쳤다. 코트도 오래되어 단추가 떨어져 나갔다. 실로 꿰매놓았지만 보기 좋지 않았다. 의족을 확인했다.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가 없었다. 5년 전부터 의족을 차고 살았다. 처음에는 걷는 것도 힘들었다. 지금은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한 척할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아팠다. 날씨가 추우면 더 아팠다. 의족이 닿는 부분이 쓰리고 붓곤 했다. 의족을 끼우고 천천히 일어났다. 균형을 잡고 한 발씩 내디뎠다. 컨테이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밖은 더 추웠다. 바람이 불었다. 설이는 코트깃을 세웠다. 임시 주거촌은 아직 조용했다. 몇몇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움직이고 있었다. 할아버지 한 분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계셨다. 일찍 나가시네요.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다.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 나가야죠. 조심해서 다녀와요. 네, 감사합니다. 설이는 천천히 걸었다. 의족으로 걷는 건 항상 조심스러웠다. 바닥이 고르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었다. 임시 주거촌 길은 울퉁불퉁했다. 자갈과 흙이 섞여 있었다. 큰 길로 나왔다. 버스 정류장까지 10분쯤 걸렸다. 예전에는 5분이면 충분했다. 이제는 2배가 걸렸다. 의족으로 빨리 걸을 수 없었다. 버스를 기다렸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모두 바빠 보였다. 설이는 정류장 구석에 섰다. 눈에 띄지 않으려 했다.
버스가 왔다. 사람들이 올라탔다. 설인도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의족으로 계단을 오르는 건 쉽지 않았다. 손잡이를 꽉 잡고 한 발씩 올랐다. 빨리 좀 타세요. 뒤에서 남자가 소리쳤다. 설이는 미안하다고 작게 말하며 서둘렀다. 겨우 버스에 올랐다. 자리는 없었다. 서서 가야 했다. 버스가 출발했다. 흔들렸다. 설이는 손잡이를 꽉 잡았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의족을 한 다리에 힘을 주었다. 아팠지만 참았다. 30분쯤 타고 가서 내렸다. 설인이 일하는 곳은 요양원이었다. 정확히는 요양원 청소일이었다. 요양원은 주거촌에서 멀었다. 3번이나 버스를 갈아타야 했다. 아침마다 2시간씩 걸렸다. 집으로 돌아올 때도 2시간. 하루에 4시간을 버스에서 보냈다. 예전에는 요양보호사였다. 자격증도 있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 좋았다. 말벗이 되어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산책을 함께 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다. 그런데 5년 전 사고 이후 모든 게 바뀌었다. 다리를 잃고 일도 잃었다. 요양보호사 일은 몸을 많이 써야 했다. 의족으로는 할 수 없었다. 어르신을 부축하거나 들어 올리는 일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청소 일을 시작했다. 요양원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렸다. 예전 동료들이 일하는 곳에서 그들은 설인을 보면 미안해했다. 설인은 괜찮다고 웃었다. 정말 괜찮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청소 일은 힘들었다. 하루 8시간 서서 일했다. 의족을 한 다리가 쉴 틈이 없었다. 저녁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부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그래도 참았다. 살아야 했으니까. 요양원에 도착했다. 지하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다. 탈의실에서 청소복으로 갈아입었다. 다른 청소 직원 2명이 있었다. 설인 씨, 어제 괜찮았어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다. 설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았어요. 다리는요? 많이 아파 보이던데.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다. 어제 계단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의족이 제대로 걸리지 않아서 간신히 손잡이를 잡고 버텼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후로 다리가 더 아팠다. 일을 시작했다. 1층 복도부터 닦았다. 걸레질을 하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창문을 닦았다. 한 층씩 올라가며 청소했다. 요양원은 4층 건물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지하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작은 국과 반찬 몇 개. 많지 않았지만 감사했다. 굶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 밥을 먹고 잠깐 쉬었다. 다리를 쭉 펴고 앉아 있었다. 의족을 벗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사람들 앞에서 의족을 벗는 건 불편했다. 오후에도 청소를 계속했다. 2층, 3층, 4층 같은 일의 반복이었다.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렸다. 오후 4시쯤 복도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다. 아가씨, 다리가 불편하신가 봐요? 할머니가 설인의 걸음걸이를 보며 물었다. 설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조금요. 힘들겠어요. 쉬엄쉬엄 하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설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젊은데 고생이 많네요. 설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일과가 끝났다. 오후 6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다른 직원들과 인사하고 요양원을 나섰다. 밖은 이미 어두웠다. 2월의 해는 일찍 졌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다리가 아팠다. 걸음마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올라왔다. 의족이 닿는 부분이 부었다. 집에 가면 꼭 확인해야 했다. 버스를 기다렸다. 사람들이 많았다. 퇴근 시간이라 버스마다 10,000원이었다. 세대를 보내고 나서야 겨우 탈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 멀게 느껴졌다. 몸이 지쳐서였다. 창밖을 보았다. 불빛들이 지나갔다. 빌딩, 가게, 아파트 모두 밝게 빛났다. 저 안에는 따뜻한 집이 있을 것이다. 가족이 기다리는 집, 맛있는 저녁이 있는 집. 서린에게는 그런 게 없었다. 좁은 컨테이너만 있었다. 전기 난로 하나, 작은 싱크대, 낡은 이불, 그리고 기억. 우진이의 기억. 버스에서 내려주거촌으로 걸어갔다. 어둠 속에서 컨테이너들이 보였다. 몇몇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서린의 컨테이너는 끝쪽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둡고 추웠다. 불을 켜고 난로를 틀었다. 코트를 벗고 의자에 앉았다. 천천히 의족을 벗었다. 오른쪽 다리를 확인했다. 붉게 부어 있었다. 손으로 만지니 뜨거웠다. 염증이 생긴 것 같았다. 약장에서 연고를 꺼냈다. 다리에 바르고 붕대를 감았다. 아팠지만 참았다. 익숙한 통증이었다. 작은 냄비에 라면을 끓였다. 저녁은 항상 간단했다. 라면, 빵, 김밥. 돈을 아껴야 했다. 한 달 월급은 150만 원. 그중 50만 원은 컨테이너 월세였다. 나머지로 밥을 먹고 교통비를 내고 약을 샀다. 남는 돈은 없었다. 라면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매일 먹어서 질렸다. 그래도 다 먹었다. 배를 채워야 했다. 설거지를 하고 이불을 펼쳤다. 침낭 같은 이불이었다. 두껍지 않아서 추웠다. 하지만 다른 이불을 살 돈이 없었다. 불을 끄고 누웠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겨울에는 더 심해졌다. 우진이를 생각했다. 매일 밤 생각했다. 7살짜리 아들. 까만 눈동자. 밝은 웃음. 5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그날도 추웠다. 12월 중순이었다. 서린은 요양보호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우진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우진이가 달려와 안겼다. 작고 따뜻한 몸. 서린은 아들을 꼭 안았다.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잘 그렸대요. 그래. 엄마한테 보여줄래? 네. 우진이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다. 집 그림이었다. 빨간 지붕, 노란 벽. 엄마와 우진이가 손을 잡고 있었다. 예쁘다. 우리 우진이 그림 잘 그리네. 헤헤. 우진이가 웃었다. 그 웃음이 서린의 전부였다.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재웠다. 우진이는 서린의 품에 안겨 잠들었다. 따뜻한 숨소리, 작은 손. 서린은 우진이를 침대에 눕히고 부엌으로 갔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었다. 내일 입을 옷을 준비했다. 그때 냄새가 났다. 이상한 냄새였다. 탄내 같기도 하고 화학약품 냄새 같기도 했다. 서린은 창문을 열었다. 밖을 봤다. 골목에 큰 트럭이 서 있었다. 낯선 트럭이었다. 몇 명의 남자들이 트럭에서 무언가를 내리고 있었다. 검은 봉지들, 큰 통들. 뭐 하는 거지? 서린은 중얼거렸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왜 이 시간에 짐을 나르는 걸까? 남자들은 빠르게 움직였다. 봉지와 통을 건물 뒤편으로 옮겼다. 15분쯤 지나자 트럭이 떠났다. 냄새는 더 심해졌다. 코를 찌르는 냄새. 머리가 아팠다. 서린은 창문을 닫았다.
우진이가 깰까봐 걱정됐다. 다음 날도 냄새가 났다. 아침에 우진이를 학교에 보내고 설이는 건물 뒤편을 봤다. 쓰레기 더미가 있었다. 검은 봉지들과 플라스틱 통들. 모두 어젯밤 남자들이 내려놓은 것들이었다. 이게 뭐야? 설이는 가까이 가려다 멈췄다. 냄새가 너무 심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재개발 구역이라 관리가 안 돼요. 나중에 한꺼번에 치울 겁니다. 그뿐이었다. 설이는 불안했다. 그 냄새, 그 쓰레기들이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일주일 후 불이 났다. 밤 2시였다. 설이는 연기 냄새에 깼다. 창밖을 보니 붉은 빛이 보였다. 불이었다. 건물 아래층에서 불이 나고 있었다. 우진아, 우진아. 설이는 아들을 깨웠다. 우진이는 놀라서 울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있어. 나가자. 설이는 우진이를 안고 문을 열었다. 복도는 이미 연기로 가득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우진아, 엄마 손 꽉 잡아. 계단으로 갔다. 그런데 아래층에서 불길이 올라오고 있었다. 갈 수 없었다. 엄마. 우진이가 울었다. 설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창문을 열었다. 밖으로 나가야 했다.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요. 소리쳤다. 목이 쉬도록 소리쳤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불길은 점점 가까워졌다. 문틈으로 연기가 들어왔다. 우진이가 기침을 했다. 엄마, 숨 못 쉬어요. 조금만 참아. 조금만. 설이는 젖은 수건을 우진이 얼굴에 덮었다. 자신도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렸다. 그때 옆집에서 소리가 들렸다.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이 깨어났다. 비명소리가 들렸다. 설이는 다시 창문으로 갔다. 아래를 봤다. 3층이었다. 뛰어내릴 수 없는 높이였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우진아, 엄마가 먼저 내려갈게. 그 다음에 내가 뛰어. 엄마가 잡을게. 무서워요, 엄마. 괜찮아. 엄마를 믿어. 설이는 창문 밖으로 나갔다. 손으로 창틀을 잡고 매달렸다. 그리고 놓았다. 땅에 떨어졌다. 발목이 삐끗했다. 아팠지만 일어났다. 우진아, 뛰어. 소리쳤다. 우진이가 창문에 서 있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 엄마. 우진이가 뛰어내렸다. 설이는 팔을 벌렸다. 우진이를 잡으려고. 그 순간 폭발음이 들렸다. 창문에서 불길이 솟았다. 우진이가 떨어졌다. 설이는 우진이를 안았다. 우진아, 괜찮아? 우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있었다. 우진아, 우진아. 사람들이 달려왔다. 소방차 소리가 들렸다. 우진아, 일어나. 엄마야. 설이는 아들을 흔들었다. 하지만 우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누군가 설인을 끌어냈다. 우진이를 빼앗아 갔다. 구급차에 실었다. 같이 가야 해요. 설인이 소리쳤다. 그때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뭔가 무거운 게 설인을 쳤다. 다리에. 그 다음 기억은 없었다. 설인은 이불을 뒤집어 썼다. 눈물이 났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팠다. 우진이는 병원에서 숨졌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다고 했다. 뇌에 산소가 부족했다고 했다. 설이는 수술을 받았다. 오른쪽 다리를 잘라야 한다고 했다. 뼈가 부서지고 살이 타버렸다고 했다. 설이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우진이가 없는데 다리가 무슨 소용인가. 지금도 그날 밤이 생생했다. 냄새,
불길, 우진이의 얼굴. 그리고 그 트럭. 서리는 확신했다. 그 쓰레기 때문에 불이 더 크게 번졌다. 그 냄새 나는 물건들이 불길을 키웠다. 경찰에게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혼란 중에 착각하신 겁니다. 그런 트럭은 없었어요. 증거도 없었다. CCTV는 고장 났다고 했다. 목격자도 없었다. 사건은 노후 건물 화재로 정리됐다. 전기 배선이 낡아서 불이 났다고 했다. 주민들이 부주의했다고 했다. 그게 끝이었다. 우진이의 장례를 치렀다. 작은 관, 흰 국화. 그 후 서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 일집, 그리고 살아갈 이유. 지금은 그냥 살고 있을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서리는 눈을 감았다. 잠들고 싶었다. 우진이를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다리가 아팠다. 가슴이 아팠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다. 민도연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밤 11시. 건물은 조용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다. 불을 켜둔 곳은 도연의 사무실 뿐이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오래된 파일들이 떠 있었다. 5년 전 재개발 프로젝트 파일들이었다. 서린이 살던 구역, 우진이가 숨진 곳. 도연은 그곳이 세림도시그룹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 회사 기록에 남아 있었다. 재개발 컨설팅 프로젝트, 2019년 12월 착수, 2020년 1월 종료.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다. 사업계획서, 예산안, 설계도면. 모두 정상적으로 보였다. 그런데 안전점검 보고서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보고서에는 정밀 안전점검 완료라고 적혀 있었다. 폐기물 반출 완료라는 문구도 있었다. 모든 게 규정대로 진행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사진이 없었다. 보통 안전점검 보고서에는 현장 사진이 들어간다. 점검 전 사진, 점검 중 사진, 점검 후 사진. 그게 기본이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사진 첨부 칸이 비어 있었다. 파일 첨부 예정이라는 메모만 달려 있었다. 도연은 전자결제 시스템을 확인했다. 누가 이 보고서를 승인했는지 보려고. 결제선이 이상했다. 보통 이런 보고서는 현장 담당자가 작성하고 팀장이 검토하고 본부장이 승인한다. 그게 정상적인 절차였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달랐다. 현장 담당자 이름이 있었다. 이준서? 도연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 예전에 공사관리팀에 있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회사에 없었다. 그 다음 결제자가 문제였다. 팀장, 본부장을 건너뛰고 바로 회장에게 갔다. 아버지, 민석재. 회장 직권 처리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결제 시간도 이상했다. 새벽 2시 47분. 왜 새벽에 직권 처리를 했을까? 왜 정상적인 절차를 건너뛰었을까? 도연은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뭔가 숨기려 한 것 같았다. 빨리 처리하려 한 것 같았다. 마우스를 움직여 다른 파일들을 열었다. 예산 집행 내역, 협력사 계약서, 공사 일지. 예산 내역에서 이상한 항목을 발견했다. 긴급 폐기물 처리비 항목이 2번 나왔다. 같은 날짜에. 하나는 500만 원, 다른 하나는 1200만 원. 왜 같은 날 2번 집행했을까? 더 이상한 건 협력사 이름이 달랐다. 하나는 정식 폐기물 처리 업체였다. 다른 하나는 이름도 생소한 작은 회사였다. 도연은 그 회사 이름을 검색했다. 대성환경산업. 검색 결과가 거의 없었다. 회사 홈페이지도 없었다. 사업자 등록번호만 나왔다. 이상했다. 세림도시그룹은 큰 회사였다. 협력사를 고를 때
까다롭게 심사했다. 실적이 없는 회사와 계약을 맺을 리 없었다. 도연은 사내 문서보관소에 전화했다. 야간 당직자가 받았다. 부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5년 전 재개발 프로젝트 자료 원본 좀 찾아주세요. 전자 파일 말고 종이 문서요. 지금 바로요? 네, 급합니다. 알겠습니다. 10분 후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커피를 마셨다. 식은 커피였지만 상관없었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노크 소리가 났다. 당직자가 상자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여기 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프로젝트 자료입니다. 고맙습니다. 도연은 상자를 받아 책상에 올렸다. 당직자가 나간 후 상자를 열었다. 두꺼운 파일들이 들어 있었다. 먼지 냄새가 났다. 5년 동안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것 같았다. 파일을 하나씩 꺼냈다. 계약서, 보고서, 회의록, 사진들. 사진 봉투를 열었다. 현장 사진들이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 쓰레기 더미. 그중 한 장이 눈에 띄었다. 건물 뒤편에 쌓여 있는 검은 봉지들, 플라스틱 통들. 사진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19년 12월 20일. 화재가 난 건 12월 21일이었다. 그 전날 찍은 사진이었다. 도연은 사진을 자세히 봤다. 봉지들에 경고 표시가 있었다. 빨간색 마크, 위험물이라는 뜻이었다. 왜 이런 게 건물 옆에 있었을까? 다른 사진들도 봤다. 트럭 사진이 있었다. 큰 트럭이 골목에 서 있었다. 트럭 옆에 남자 2명이 짐을 내리고 있었다. 사진은 야간에 찍힌 것 같았다. 화질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트럭 번호판이 흐릿하게 보였다. 도연은 돋보기를 꺼냈다. 번호판을 확대해서 봤다. 숫자 몇 개가 보였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읽을 수 있었다. 메모장에 번호를 적었다. 나중에 확인해야 했다. 파일을 계속 뒤졌다. 회의록이 나왔다. 2019년 12월 15일 회의록. 회의 참석자 명단에 눈에 익은 이름들이 있었다. 민석재 회장, 이준석 현장 담당자, 그리고 배지수. 배지수. 도연은 그 이름을 알았다. 회사의 대외협력실 이사였다. 정확히는 로비스트였다. 정치권과 관청에 인맥이 많았다. 회사의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다. 회의록을 읽었다. 재개발 일정 단축 필요, 지역 주민 민원 증가로 인한 지연 우려, 폐기물 처리 일정 조율 중. 그 다음 줄이 더 이상했다. 배이사, 지역 언론 대응 완료, 상권 활성화 기사 게재 예정, 민원 단체 설득 진행 중. 언론 대응? 민원 단체 설득? 도연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예산안이 첨부되어 있었다. 언론 협력비 마이너스 3천만 원, 민원 대응비 마이너스 2천만 원, 기타 활동 지원비 마이너스 1,500만 원, 합계 6,500만 원. 이게 뭐지? 언론에 돈을 준 건가? 민원 단체에 돈을 준 건가? 도연은 손이 떨렸다. 이건 잘못된 거였다. 불법이었다. 더 찾아봤다. 다른 회의록도 있었다. 12월 18일자. 폐기물 반출 지연 중. 정식업체 일정 조율 불가. 대안업체 물색 필요. 배이사, 협력사 추천. 비용 절감 가능. 긴급 처리 가능. 대안업체. 그게 아까 본 대성환경산업인 것 같았다. 마지막 페이지에 손글씨 메모가 있었다. 이준석의 필기체였다. 폐기물 성분 확인 필요. 가연성 물질 포함 가능성. 임시 보관 위험. 즉시 반출 권고. 그 밑에 빨간 펜으로 다른 글씨가 있었다. 일정 우선. 계약 취소 위험. 빨리 진행.
누가 쓴 건지 몰랐다. 하지만 회장실에서 내려온 지시 같았다. 도연은 파일을 덮었다. 머리가 복잡했다. 정리하면 이랬다. 회사는 재개발 일정을 서두르고 있었다. 폐기물 처리도 빨리 끝내야 했다. 정식 업체는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다른 업체를 썼다. 그 업체는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니었다. 위험한 폐기물을 건물 옆에 임시로 쌓아뒀다. 그게 불을 키웠다. 그리고 사건 후 회사는 흔적을 지웠다. 보고서에서 사진을 뺐다. 회장이 직접 결제했다. 빨리 덮으려 했다. 언론에 돈을 줘서 좋은 기사를 냈다. 민원단체에 돈을 줘서 입을 막았다.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 도연은 의자에 깊이 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아버지가 이걸 알았을까? 아니, 아버지가 지시했을까? 도연은 아버지를 떠올렸다. 민석재, 세림도시그룹 회장. 엄격하고 차가운 사람. 회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 도연이 어렸을 때 아버지는 말했다. 사업은 전쟁이다. 이기려면 어떤 희생도 각오해야 한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지금은 알 것 같았다. 희생. 우진이가 희생이었나? 도연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아팠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컴퓨터를 다시 켰다. 사내 인사 시스템에 접속했다. 이준석을 검색했다. 이준석? 퇴사일 2020년 1월 31일. 퇴사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 연락처를 확인했다. 전화번호와 주소가 나왔다. 주소는 지방이었다. 충청도 어느 작은 도시. 도연은 번호를 메모했다. 내일 전화해야 했다. 이준석을 만나야 했다. 진실을 들어야 했다. 시계를 봤다. 새벽 1시였다. 집에 가야 했다. 하지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다시 파일을 펼쳤다. 우진이가 숨진 건물 사진을 봤다. 낡고 좁은 건물. 그 안에 서린과 우진이가 살았다. 도연은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 5년 전 12월 21일. 사고가 난 날. 기억을 더듬었다. 그때는 과장이었다. 해외 출장 중이었던 것 같았다. 중국인가 일본인가. 회사 일로 바빴다. 그래서 몰랐다. 서린이 어디 사는지, 우진이가 있는지도.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이혼한 후 서린을 지웠다. 연락하지 않았다.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그게 잘못이었다. 도연은 파일을 상자에 다시 넣었다. 책상 서랍을 열고 USB를 꺼냈다. 컴퓨터에 꽂고 파일들을 복사했다. 사진도 회의록도 예산안도 모두 증거를 남겨야 했다. 언제 파일이 사라질지 몰랐다. 복사가 끝났다.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다.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는 어두웠다. 발소리만 울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갔다.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않았다. 핸들을 잡은 채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혼자 더 조사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충분할까? 그리고 서린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회사가 잘못했다고? 그게 우진이를 돌려줄 수 있나?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깊고 긴 한숨. 차를 몰아 집으로 갔다. 아파트는 조용했다. 25층 높은 곳, 넓은 거실, 비싼 가구들. 하지만 텅 비어 있었다. 혼자 사는 집은 항상 추웠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다. 서린의 얼굴, 의족, 빈 눈빛, 우진이의 사진, 회의록의 문장들, 일정 우선,
계약 취소 위험. 빨리 진행. 그 문장들 때문에 우진이가 죽었다. 도연은 이불을 걷어찼다. 일어나 거실로 갔다.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세림도시그룹이 지은 빌딩도 보였다. 저 빌딩들 아래 누가 희생됐을까? 또 누가 서린처럼 살고 있을까? 도연은 유리창에 이마를 댔다. 차가웠다. 결심했다. 더 파야 했다. 끝까지 파야 했다.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했다. 회사가, 아버지가, 그리고 자신도. 도연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작은 장치였지만 무거웠다. 이 안에 진실이 들어 있었다. 내일부터 움직여야 했다. 이준석을 찾아야 했다. 배지수를 조사해야 했다. 그 트럭 번호를 추적해야 했다. 쉽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막을 것이다. 아버지도, 이사들도, 회사 전체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우진이를 위해서, 서린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도연은 USB를 꽉 쥐었다. 새벽 공기가 폐로 들어왔다. 차가웠지만 정신이 들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민도연은 아침 일찍 사무실을 나섰다. 비서에게 외근이라고만 말했다. 어디 가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그 안에 USB와 메모가 들어 있었다.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다. 충청도행 표를 끊었다. 이준석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다. 도시가 점점 멀어졌다.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다. 하늘이 넓었다. 2시간쯤 달려 작은 도시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리니 공기가 달랐다. 조용하고 차가웠다. 택시를 탔다. 기사에게 주소를 보여줬다.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다. 멀지 않아요. 10분이면 돼요. 감사합니다. 시내를 벗어나 주택가로 들어갔다. 낮은 집들이 줄지어 있었다. 텃밭도 보였다. 택시가 멈췄다. 작은 2층 집 앞이었다. 여기에요. 도연은 요금을 내고 내렸다. 택시가 떠나고 조용해졌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대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기다렸다.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마른 남자가 나왔다. 40대 초반쯤 보였다. 얼굴이 수척했다. 누구세요? 이준석 씨 맞으십니까? 남자는 잠시 도연을 봤다. 알아보는 것 같았다. 부사장님? 네. 이준석 씨 맞죠? 이준석은 놀란 표정이었다. 말을 잇지 못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이준석은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집안은 작았지만 깨끗했다.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가 있었다. 이준석이 차를 내왔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습니까? 회사 기록에 주소가 있었습니다. 아. 이준석은 차를 마셨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5년 전 강변 재개발 프로젝트 기억하십니까? 이준석의 얼굴이 굳었다. 네. 그때 현장 담당자셨죠? 맞습니다. 도연은 가방에서 서류 복사본을 꺼냈다. 회의록과 사진들이었다. 이거 보셨죠? 직접 쓰신 메모도 있습니다. 이준석은 서류를 봤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폐기물 성분 확인 필요. 가연성 물질 포함 가능성. 즉시 반출 권고. 이준석 씨가 쓴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반출하지 않았죠. 왜입니까? 이준석은 고개를 숙였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누구 지시입니까? 회장실에서요. 일정을 앞당기라고 했습니다.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폐기물을 그냥 뒀습니까? 이준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저도 알았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불이 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보고했습니다. 여러 번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배지수 이사가 왔습니다. 저한테 말했죠. 걱정하지 말라고. 곧 처리할 거라고. 일단 공사를 진행하라고. 도연은 주먹을 쥐었다. 배지수. 역시 그 사람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불이 났습니다. 이준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뉴스를 봤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경찰에, 언론에. 이준석은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입을 다물면 퇴직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협박이었군요. 협박이라기보다 거래였습니다.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여기로 왔습니다. 이준석은 창밖을 봤다. 매일 생각합니다. 그 아이를 제가 좀 더 강하게 말했다면, 제가 거부했다면 그 아이가 살았을까?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준석도 피해자였다. 회사에 이용당한 사람이었다. 이준석 씨, 이제라도 말해야 합니다. 진실을. 지금 말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물어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준석은 도연을 봤다. 부사장님은 왜 이러십니까? 회사 부사장이 왜 회사를 무너뜨리려 하십니까?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그 아이 엄마, 제 전 아내였습니다. 이준석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한설인. 제가 12년 전에 이혼한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봤습니다. 임시 주거촌에서 의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석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래서 조사했습니다. 왜 거기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알았습니다. 회사 때문이라는 걸. 도연은 일어섰다. 도와주십시오. 증언해 주십시오. 당신이 본 것, 들은 것 모두. 회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이준석은 한참 생각했다. 창밖을 보고 차를 마시고 손을 비볐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 가족은 보호해 주십시오. 회사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약속합니다. 이준석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이거 가져가십시오. 그때 제가 기록한 겁니다. 날짜별로 뭘 보고했는지, 누가 뭐라고 했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도연은 수첩을 받았다. 묵직했다. 그리고 이것도요. 이준석은 봉투를 꺼냈다. 안에 사진들이 있었다. 폐기물 사진입니다. 제가 몰래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기려고. 사진을 봤다. 검은 봉지들, 플라스틱 통들, 경고 표시들이 선명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도연은 수첩과 사진을 가방에 넣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준비되면. 네. 집을 나섰다. 이준석이 배웅했다. 부사장님. 도연이 돌아봤다. 그 어머니한테 전해주십시오.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더 잘했어야 했다고. 전하겠습니다. 도연은 걸어서 큰 길로 나왔다. 택시를 잡아 터미널로 갔다. 버스를 기다리며 수첩을 펼쳤다. 이준석의 글씨가 빼곡했다. 날짜, 시간, 대화 내용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12월 15일
회장실 회의, 배이사 참석, 일정 단축 지시, 12월 17일, 폐기물 업체 변경, 대성환경산업, 실적 확인 안 됨, 우려 표명했으나 무시됨, 12월 19일, 현장 점검, 가연성 물질 확인, 즉시 반출 요청, 거부당함, 12월 20일, 최종 경고, 위험 보고, 배이사가 직접 전화, 조용히 하라는 협박, 증거는 충분했다. 이제 더 파야 했다. 버스가 왔다. 도연은 올라탔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차창 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다음은 배지수였다. 그 사람을 조사해야 했다. 어떤 돈이 어디로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트럭 번호도 추적해야 했다. 대성환경산업, 그 회사의 정체를 밝혀야 했다. 쉽지 않을 것이다. 배지수는 회사에서 힘이 센 사람이었다. 많은 비밀을 알고 있었다.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이준석의 수첩이 가방 안에 있었다. 우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 서울에 도착하면 바로 움직여야 했다. 시간이 없었다. 회사에서 눈치채기 전에 모든 걸 모아야 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도연은 두렵지 않았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이준석이 함께했다. 그리고 곧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다. 민도연은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았다. 집으로 바로 갔다. 이준석에게 받은 수첩과 사진을 책상 위에 펼쳤다. 노트북을 켜고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날짜별로 파일을 만들었다. 회의 내용, 지시사항, 경고 기록, 모두 엑셀에 옮겼다. 사진도 스캔했다. 증거를 디지털로 백업해야 했다. 언제 사라질지 몰랐다. 밤 10시가 넘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생각이 없었다. 커피만 마시며 작업을 계속했다. 트럭 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사진 속 번호판. 흐릿했지만 몇 개 숫자는 읽을 수 있었다. 메모장에 적었다. 43너 86. 뒷자리가 안 보였다. 하지만 앞자리만으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도연은 아는 사람에게 전화했다. 대학 동창이었다. 지금은 보험회사에서 일했다. 차량 조회가 가능한 사람이었다. 여보세요? 나야, 도연이. 오,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부탁 좀 하려고. 트럭 번호 하나 찾아줄 수 있어? 무슨 트럭? 2019년 12월쯤 서울에 있던 큰 트럭이야. 번호가 43너로 시작해. 뒷자리는 86까지는 보이는데 나머지는 안 보여. 좀 어렵네. 범위가 넓어. 최대한 찾아줘. 급해. 동창은 잠시 생각했다. 알았어. 내일까지 찾아볼게. 고마워. 전화를 끊었다. 다음은 대성환경산업이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지만 정보가 거의 없었다.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었다. 회사 주소도 나왔다. 경기도 어느 공단 지역이었다. 도연은 메모했다. 내일 직접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시계를 봤다. 새벽 1시였다. 눈이 무거웠다. 하지만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배지수를 조사해야 했다.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했다. 배지수의 인사 기록을 봤다. 대외협력실 이사, 입사 15년 차, 정치권과 관청에 인맥이 많다고 적혀 있었다. 출장 기록도 확인했다. 2019년 12월 한 달 동안 출장이 많았다. 국회, 구청, 지역 신문사, 여러 곳을 다녔다. 경비 처리 내역도 봤다. 접대비가 많았다. 한 번에 몇백만 원씩. 상대방 이름은 없었다. 지역 관계자라고만 적혀 있었다.
수상했다. 누구를 만났는지 숨기고 있었다. 도연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찾았다. 식당, 골프장, 호텔. 배지수의 카드가 여러 곳에서 쓰였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2019년 12월 18일. 한 고급 식당. 500만 원. 도연은 그 식당 이름을 검색했다. 정치인들이 자주 가는 곳이었다. 예약이 어려운 곳으로 유명했다. 누구를 만났을까? 정치인? 공무원? 더 찾아봤다. 같은 날 다른 카드 내역도 있었다. 호텔 커피쇼. 200만 원. 도연은 메모를 추가했다. 나중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었다. 노트북을 닫으려는데 이메일 알림이 왔다. 회사 메일이었다. 발신자는 비서실. 부사장님, 내일 오전 10시 임시 이사회가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참석 요청하셨습니다. 도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갑작스러운 이사회였다. 무슨 일일까? 혹시 자신을 눈치챈 걸까? 이준석을 만난 걸 알았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 도연은 답장을 보냈다.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내일 이사회에서 뭐라고 할까? 조용히 듣고만 있어야 할까? 아니면 지금 아는 걸 말해야 할까?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았다. 증거가 더 필요했다. 트럭 번호도 확인해야 하고 대성황 경산업도 조사해야 했다. 조금만 더 참아야 했다.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꿈속에서 설인이 보였다. 컨테이너 앞에 앉아 있었다. 도연을 보며 물었다. 왜 이제야 왔어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이 열리지 않았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났다. 샤워하고 정장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어젯밤 제대로 자지 못했다. 면도하고 머리를 빗었다. 평소처럼 보여야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다. 회사로 갔다.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다. 이사회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사들이 하나둘 들어갔다. 도연도 따라 들어갔다. 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회장 자리는 비어 있었다. 아버지는 아직 안 왔다. 배지수가 들어왔다. 도연과 눈이 마주쳤다. 배지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도 인사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곧 문이 열리고 민석재 회장이 들어왔다. 모두 일어났다. 회장이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들도 앉았다. 바쁜데 모여줘서 고맙습니다. 회장이 말했다. 목소리가 무거웠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연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 프로젝트 승인건입니다. 비서가 자료를 나눠줬다. 도연도 받았다. 펼쳐봤다. 서울 북부 재개발 사업 계획안. 또 재개발이었다. 도연은 자료를 넘겼다. 예산, 일정, 협력사 명단이 있었다. 협력사 중에 익숙한 이름이 보였다. 대성황 경산업. 도연의 손이 멈췄다. 다시 확인했다. 맞았다. 5년 전 그 회사였다. 회장이 말을 이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규모가 큽니다.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 목표입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다. 일정이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안전 점검이나 주민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배지수가 대답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주민 설명회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협력사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검증된 업체들입니다. 실적이 확인된 곳들만 골랐습니다. 거짓말이었다. 대성황 경산업은 실적이 없는 회사였다. 도연은 그걸 알고 있었다. 도연은 손을 들었다.
질문 있습니다. 모두 도연을 봤다. 회장도 아들을 봤다. 협력사 중에 대성환경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 실적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배지수의 표정이 굳었다. 잠깐이었지만 도연은 봤다. 실적 자료는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볼 수 없습니까?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협력사 검증은 확실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회장이 끼어들었다. 도연아, 그런 건 나중에 확인해도 됩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진행 여부만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회장님, 됐어.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도연은 입을 다물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이사들이 손을 들었다. 도연은 들지 않았다. 회장이 아들을 봤다. 도연이는 반대합니까? 아닙니다. 보류입니다. 보류는 반대나 마찬가지야.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그럼 찬성 다수로 통과합니다. 회의 끝. 사람들이 일어나 나갔다. 도연도 일어났다. 그때 회장이 불렀다. 도연아, 잠깐만. 도연은 멈췄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갔다. 회의실에 둘만 남았다. 회장이 창밖을 봤다. 요즘 내가 이상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준석 만났다며. 도연의 심장이 뛰었다. 역시 알고 있었다. 누가 그러던가요? 내가 모를 것 같아? 내가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회장이 돌아서서 아들을 봤다. 뭐 하는 거야? 일입니다. 무슨 일? 회사 일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안다. 내가 옛날 파일 뒤지고 다니는 것도 알아. 왜 그러는 거야? 도연은 아버지를 똑바로 봤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데? 5년 전 강변 재개발, 화재 사건. 아버지도 아시죠?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뭐? 아이가 죽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관리하던 구역에서 불법 폐기물 때문에 불이 컸습니다. 사고였어. 노후 건물이 문제였다고 결론 났잖아. 아닙니다. 우리가 싼 업체 써서 폐기물을 대충 처리했습니다. 그게 화재를 키웠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도 알고 계셨죠? 회의록에 이름이 있습니다. 직권 결재도 하셨습니다. 그만해. 왜입니까? 왜 숨기십니까? 그만하라고. 회장이 소리쳤다.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사업이란 게 원래 그래. 완벽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긴다. 아이가 죽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불운이었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잘못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회장이 책상을 쳤다.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야?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진실을 밝히려는 겁니다. 진실? 그게 뭐가 중요해? 지난 일이야. 끝난 일이라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엄마는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회장이 눈을 가늘게 떴다. 엄마, 넌 그 엄마를 아나?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제 전 아내입니다. 회장이 얼어붙었다. 뭐? 한설인. 12년 전 이혼한 사람입니다. 그 화재에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다리도 잃었습니다. 지금 임시 주거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회장은 뒤로 물러났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내 아들이었단 말이야? 아닙니다. 이혼 후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회장은 한참 아무 말도 못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도연아, 이번 프로젝트도 막아야 합니다. 또 같은 실수를 할 수 없습니다. 넌 정말.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차가웠다. 내가 날 배신하는 거야? 배신이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옳은 일?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게 옳은 일이야? 회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면 됩니다. 회장이 비웃었다. 순진하구나.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 그럼 어떻게 돌아갑니까?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돈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야.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나가. 예. 회사 나가. 내 아들도 아니야. 당장 나가. 도연은 아버지를 봤다. 회장은 진심이었다. 눈빛이 차가웠다. 알겠습니다. 도연은 돌아서서 문을 열었다. 밖으로 나갔다. 복도를 걸었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다. 자기 사무실로 갔다.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노트북, 서류 몇 장, 개인 물건. 비서가 들어왔다. 부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만두게 됐어요. 네. 갑자기요? 회장님 결정입니다. 비서는 당황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도연은 가방을 들고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도연은 걸었다. 회사 건물에서 멀어졌다. 되돌아보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다. 서린에게 전화하려다 멈췄다. 번호가 없었다. 그래도 찾아가야 했다. 직접 만나야 했다. 임시 주거촌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창밖을 봤다. 도시가 지나갔다. 이제 시작이었다. 회사를 잃었지만 얻은 것도 있었다. 자유, 그리고 할 일. 버스는 강변으로 향했다. 도연은 가방을 꽉 쥐었다. 그 안에 증거가 있었다. 진실이 있었다. 서린을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미안하다고? 도와주겠다고? 말보다 행동이 필요했다. 약속보다 결과가 필요했다. 도연은 창밖 강물을 봤다. 흐르는 물처럼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버스에서 내려 임시 주거촌으로 걸어갔다. 오후 2시쯤이었다. 사람들이 천막 밖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도연은 서린의 컨테이너를 찾았다. 기억하고 있었다. 주거촌 끝쪽 파란색 문이 있는 곳. 가까이 갔다. 문이 닫혀 있었다. 노크했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노크했다. 누구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린이었다. 저, 민도연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 문이 열렸다. 서린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표정이 없었다. 무슨 일이세요?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얘기 없는데요. 중요한 겁니다. 우진이, 아드님에 관한 일입니다. 서린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컨테이너 안은 좁았다. 작은 침대, 싱크대, 전기 난로가 전부였다. 서린은 의자를 내밀었다. 앉으세요. 도연은 앉았다. 서린도 침대 끝에 앉았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며칠 전 행사 때 봤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다고요? 네. 5년 전 화재. 우진이. 그리고 당신 다리. 서린은 오른쪽 다리를 봤다. 의족이 보였다.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도연은 가방을 열었다.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거 보세요. 서린은 서류를 받았다. 펼쳤다. 회의록, 사진, 예산안이었다. 이게 뭐예요? 5년 전 화재.
회사 잘못이었습니다. 세림도 시그룹. 제 회사가 불법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불을 키웠습니다. 서린의 손이 떨렸다. 무슨 소리예요? 재개발 일정을 서두르느라 싼 업체를 썼습니다. 위험한 물건들을 건물 옆에 쌓아뒀습니다. 현장 담당자가 경고했지만 무시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가리켰다. 이거 보세요. 화재 전날 찍은 사진입니다. 검은 봉지들, 플라스틱 통들, 전부 가연성 물질입니다. 서리는 사진을 봤다. 눈이 커졌다. 이게 그때 제가 본 거예요. 그 트럭이 내려놓은 거, 그 냄새 나던 것들.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혼란 중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우진이는 회사 때문에 죄송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제 회사가 제 아버지가 한 일입니다. 서린은 서류를 떨어뜨렸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5년 동안 목소리가 떨렸다. 5년 동안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제 말을 아무도 안 믿었어요. 경찰도 소방서도 제가 잘못 본 거라고 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우진이를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엄만데 못 지켰어요. 서린이 울었다. 소리 없이 울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한참 후 서린이 눈물을 닦았다. 이제 와서 이걸 왜 말하는 거예요? 우진이가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야 합니다. 진실이요? 서린이 비웃었다. 진실을 알면 뭐가 달라져요? 제 다리가 돌아와요? 우진이가 살아나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합니다. 누가요? 당신 아버지요? 당신 회사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린이 일어섰다. 나가주세요. 서린 씨, 나가라고요. 12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도와주겠다고요? 진심입니다. 진심이면 뭐해요? 이미 늦었어요. 다 끝났어요. 서린은 문을 열었다. 도연은 일어났다. 밖으로 나가려다 멈췄다. 한 가지만 약속하겠습니다. 뭐요? 이번에는 끝까지 갈 겁니다.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언론에도 알리겠습니다. 회사가 막아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서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 혼자라도 하겠습니다. 당신이 믿지 않아도. 도연은 명함을 꺼냈다. 서린에게 건넸다. 제 전화번호입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서린은 명함을 받지 않았다. 도연은 탁자 위에 놓았다. 그럼 이만.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혔다. 도연은 컨테이너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다. 당연한 반응이었다. 12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도와주겠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다. 마이너스. 도연은 주거촌을 나와 근처 카페로 갔다.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다. 대학 동창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다. 도연아, 트럭 찾았어. 43너 8641. 대성환경산업 소유야. 사업자 주소 보내줄게. 도연은 주소를 확인했다. 경기도 파주. 공단 지역이었다. 지도를 검색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였다. 내일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다른 메일도 있었다. 이준석에게서였다. 부사장님, 제가 아는 기자가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소개해 드릴까요? 도연은 답장을 보냈다.
부탁드립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계획을 세웠다. 내일 대성환경산업을 찾아가서 사장을 만나야 했다. 어떻게 계약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물어봐야 했다. 그리고 기자를 만나야 했다. 증거를 넘겨야 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 고발해야 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가 충분하면 받아들일 것이다.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도연 씨? 여자 목소리였다. 낯익었다. 서린 씨? 네. 도연은 자세를 바로 했다. 명함에 있는 번호로 전화했어요. 네, 잘 받았습니다. 아까는 미안해요. 너무 놀라서.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서린이 한숨을 쉬었다. 정말 할 수 있어요? 회사를 상대로? 할 겁니다. 왜요? 당신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다. 속죄입니다. 속죄요? 12년 전 제대로 못했습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서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진이를 위해서입니다. 그 아이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당신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날 본 것들, 경찰에게 한 말들. 서린이 대답했다.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대신 약속하세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약속합니다. 그리고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진이 이름으로 뭔가 남겨주세요. 그 아이가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걸.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도연은 노트북을 덮었다. 가슴이 뜨거웠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서린이 함께했다. 이준석도 함께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차를 몰고 파주로 갔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공단 지역으로 들어갔다. 낡은 공장들이 늘어서 있었다. 트럭들이 오갔다. 대성환경산업은 구석에 있었다. 작은 건물이었다. 간판도 낡았다. 주차장에 트럭 몇 대가 서 있었다. 도연은 차를 세우고 내렸다. 사무실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젊은 직원이 일어났다.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계십니까? 약속 있으세요? 없습니다. 급한 일이라서요. 직원이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나왔다. 들어가시라고 합니다. 안쪽 방으로 갔다. 작은 사무실이었다. 50대 남자가 앉아 있었다. 뚱뚱하고 머리가 벗겨졌다. 누구십니까? 민도연입니다. 세림도시그룹에서 일했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굳었다. 세림에서요? 무슨 일이십니까? 5년 전 강변 재개발 기억하십니까? 당신네 회사가 폐기물 처리 맡았죠. 대성환경산업. 사장이 일어났다. 나가주십시오. 왜요? 할 말도 못합니까? 할 말 없습니다. 나가세요. 경찰 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장이 멈췄다. 뭐라고요? 증거 있습니다. 당신네가 위험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거, 그게 화재를 키운 거, 다 기록돼 있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세림에서 시킨 거예요. 빨리 처리하라고. 돈 아껴야 한다고. 누가 시켰습니까? 배이사요. 배지수? 네. 그 사람이 우릴 소개해줬어요. 계약도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도연은 녹음기를 꺼냈다. 주머니에 넣어뒀던 것이었다. 지금 하신 말 녹음됐습니다. 사장이 당황했다. 뭐 하는 거예요? 증거입니다.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회사 망합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 우린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책임은 져야죠. 도연은 명함을 꺼냈다. 경찰 오면 이대로 말하세요. 배지수가 시켰다고. 그럼 형량 줄어들 겁니다. 사장은 명함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도연은 사무실을 나왔다. 차에 올라 녹음을 다시 들었다. 선명했다. 배지수 이름이 여러 번 나왔다. 이제 배지수를 잡을 수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틀 후 도연은 기자를 만났다. 이준석이 소개해준 사람이었다. 30대 여자 기자였다. 탐사보도팀에서 일한다고 했다. 카페에서 만났다. 도연은 서류 뭉치를 건넸다. 이게 전부입니다. 기자는 서류를 펼쳤다. 한 장씩 넘기며 읽었다. 표정이 굳어졌다. 이거 진짜입니까? 전부 진짜입니다. 회사 문서, 현장 사진, 녹음 파일. 전부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어떻게 구하셨어요? 직접 조사했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도하겠습니다. 일면 톱으로 갈 겁니다. 언제 나갑니까? 일주일 안에. 확인 작업이 필요해서요. 서둘러 주십시오. 회사에서 막으려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그런데 괜찮으세요? 당신 회사잖아요. 이미 그만뒀습니다. 아버지는요? 회장님이시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기자는 도연을 봤다. 용기 있으시네요. 용기가 아닙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주일 후 기사가 났다. 조간신문 일면이었다. 세림도시그룹 불법 폐기물 처리로 화재 유발. 아동 사망. 기사는 자세했다. 회의록, 예산안, 사진, 녹음 파일. 모두 실렸다. 배지수 이름도 나왔다. 민석재 회장 이름도 나왔다. 인터넷이 들끓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이게 대기업이냐? 아이 죽인 거 아니냐? 회장 구속해야 한다. 방송에서도 다뤘다. 저녁 뉴스 톱이었다. 기자들이 세림도시그룹 앞에 몰려들었다. 도연은 집에서 뉴스를 봤다. 아버지가 카메라 앞에 섰다.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관리 소홀이었습니다. 유족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과였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다. 도연은 TV를 껐다. 전화가 왔다. 설인이었다. 봤어요. 뉴스? 네. 정말 해냈네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경찰은요? 내일 고발장 넣으려고 합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도연과 설이는 경찰서로 갔다. 이준석도 함께였다. 고발장을 제출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위증교사. 여러 혐의였다. 경찰은 진지하게 들었다. 증거를 확인했다. 충분합니다. 수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배지수가 소환됐다. 이틀 후 구속됐다. 한 달 후 민석재 회장도 소환됐다. 하지만 구속되지는 않았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도연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더 찾아야 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석 달 후 세림도시그룹 임시 이사회가 열렸다. 도연은 초대받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는 들었다. 민석재 회장 해임, 외부조사위원회 설치, 사건 관련자 전원 고발, 그리고 피해자 지원 기금 설립. 도연은 소식을 듣고 설인에게 전화했다. 회장이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원 기금을 만든답니다. 당신 같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대로 된 지원입니다. 의료비, 주거비, 법률 지원. 장기적으로 도울 겁니다. 서리는 한참 말이 없었다. 믿어도 될까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고마워요. 도연은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다. 우진이 이름으로 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센터요? 네. 재개발 피해자들을 돕는 곳입니다. 의료, 법률, 심리 상담, 통합 지원 센터입니다.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진이 이름으로요? 네. 우진길 시민센터. 괜찮습니까? 서린이 울었다.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전화를 끊고 도연은 창밖을 봤다. 봄이 왔다. 나무에 잎이 돋았다. 무너진 탑 자리에 새로운 길이 생기고 있었다. 봄바람이 불던 4월 어느 날 한설이는 버스에서 내렸다. 낯선 동네였다. 깨끗한 거리, 새로 지은 건물들이 보였다. 손에 든 종이에 주소가 적혀 있었다. 민도연이 문자로 보낸 주소였다. 우진길 시민센터 개소식. 꼭 와주세요. 서리는 천천히 걸었다. 의족으로 걷는 게 예전보다 나아졌다. 새 의족이었다. 지원 기금에서 만들어준 것이었다. 훨씬 편했다. 골목을 돌자 건물이 보였다. 3층짜리 건물이었다. 벽이 하얗고 깨끗했다.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우진길 시민센터 개소식. 서리는 멈춰섰다. 우진이 이름이었다. 저 간판에 아들 이름이 있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았다. 오늘은 울지 않기로 했다. 입구로 걸어갔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리본 커팅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린 씨, 도연이 다가왔다.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하지 않았다. 예전보다 편해 보였다. 오셨네요. 잘 찾아오셨어요? 네. 주소 보고 왔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어요? 아직 준비 중이지만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층은 넓었다. 접수대가 있고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안내판이 걸려 있었다. 1층 마이너스 접수 및 상담, 2층 마이너스 의료 지원 및 심리 치료, 3층 마이너스 법률 상담 및 교육. 도연이 설명했다. 1층에서 접수하고 상담받을 수 있어요.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연결해 드립니다. 2층은요? 의사 선생님이 주 2회 오십니다. 무료 진료예요.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서리는 2층으로 올라갔다. 깨끗한 진료실이 보였다. 침대, 의자, 의료기구들이 있었다. 옆방은 상담실이었다. 편안해 보이는 소파가 있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좋네요. 서린이 말했다. 도연이 웃었다. 3층도 보시겠어요? 올라갔다. 3층에는 작은 강의실이 있었다. 책상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여기서는 법률 교육을 합니다. 재개발 관련 권리, 보상 문제 같은 거요. 변호사님들이 무료로 도와주십니다. 정말 다 무료예요? 네. 전부 지원 기금에서 나옵니다. 서리는 창밖을 봤다. 동네가 내려다 보였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우진이가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런 곳.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린 옆에 서서 같이 창밖을 봤다. 한참 후 서린이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로. 제가 감사합니다. 우진이 이름을 쓸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 우진이가 헛되이 간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건물을 보니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진이 때문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회사도 저도. 당신도요? 네. 예전엔 아무것도 몰랐어요. 편하게만 살았죠. 이제는 알아요. 제가 누군가를 밟고 살았다는 걸. 서리는 도연을 봤다. 후회해요? 회사 그만둔 거. 아니요. 오히려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제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뭐해요? 여기서 일합니다. 센터 운영을 맡았어요. 급여는요? 도연이 웃었다. 많지 않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서린도 작게 웃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다.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개소식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내려가야겠어요. 둘은 1층으로 내려갔다. 밖에 사람들이 더 모여 있었다. 기자들도 보였다. 도연이 리본 커팅을 했다. 이준석도 함께였다. 그리고 서린도 초대받았다. 서린 씨도 같이 해주세요. 서린은 망설였다. 하지만 도연이 손을 내밀었다. 서린은 그 손을 잡았다. 셋이 함께 리본을 잘랐다. 사람들이 박수쳤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개소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구경하고 질문하고 상담 신청을 했다. 서리는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봤다. 할머니 한 분이 접수대에서 상담을 받고 있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다. 젊은 남자가 2층으로 올라갔다. 의사 선생님과 얘기하고 있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도 있었다. 아이는 놀이방에서 놀았다. 엄마는 상담실로 들어갔다. 모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예전의 서린처럼. 서린 씨, 도연이 다가왔다. 저기 좀 보세요. 도연이 벽을 가리켰다. 작은 명패가 걸려 있었다. 한우진을 기억하며. 이곳은 부당함에 맞선 용기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의 공간입니다. 서리는 명패를 읽었다. 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우진이 사진도 걸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럼 사진 하나 주실 수 있으세요? 집에 있어요. 나중에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왔다. 동네 주민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 모두 센터에 관심이 많았다. 한 할머니가 서린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 좋네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곳이에요. 그러게요. 아가씨도 여기 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그래도 필요하면 오세요. 부담 갖지 말고요. 할머니가 서린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서로 도와야죠. 서린은 눈물을 참았다. 네, 감사합니다. 해가 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서린도 나가려고 했다. 서린 씨, 도연이 불렀다. 다음 주에 여기서 첫 모임을 해요. 재개발 피해자들 모임이요. 오실 수 있으세요? 서린은 망설였다. 제가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서린 씨 같은 분들을 위한 자리예요.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서린은 건물 밖으로 나왔다.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렸다. 우진길 시민센터. 서린은 현수막을 한참 봤다. 우진이 이름이 저기 있었다.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웠다. 마음도 조금 가벼웠다.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다. 다음 주 모임에 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았다. 하지만 가보고 싶기도 했다. 5년 동안 혼자였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 버스가 왔다. 서리는 올라탔다.
창밖을 봤다. 우진길 시민센터가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남았다. 우진이 이름이 새겨진 그곳이 마음속에 남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리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오래된 수첩이었다. 우진이와 함께 있을 때부터 쓰던 것이었다. 새 페이지를 펼쳤다. 펜을 꺼내 천천히 적었다. 오늘 우진이 이름이 새겨진 곳을 봤다. 아들아, 넌 사라지지 않았어. 내 이름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너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내 이름이 희망이 되도록. 서리는 수첩을 덮었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어둡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우진이 없는 삶이지만 우진이 남긴 것들과 함께 사는 삶이었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서리는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이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느낌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